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7번째 그리고 11번째 확진자까지 나오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신종 코로나 대응 상황 그리고 어제 검찰에 출석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얘기까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금 총선 전국까지 그냥 완전히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참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총선 열차가 빠르게 각 당에 달리는 상황에서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예, 일단 민주당에서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 알고 있고요. 또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책특위를 만들었습니다. 1차 회의를 냈고요. 그 1차 회의에서도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국회 차원에서 좀 대책계획을 만들어서 상황도 점검하고 또 할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또 좀 더 공식화된다면 선거운동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고 네. 또 민주당 자체적으로 예정되어 있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연기했습니다. 네. 일단 이 상황을 좀 더 점검하고 무엇보다도 국민분들께서 불안하기도 하고 실제 확산의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네. 당이 할 수 있는 거 또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번에 격리 수용을 하기로 했던 지역을 놓고서 상당히 말이 많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히 정치권에서 이 견해가 또 확연하게 갈리고 이게 자칫 정쟁의 요인으로 또 작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오늘 진천과 아산 주민들이 트랙터 장벽 쌓아놨다가 그거 다 해제하고 여기 편안하게 건강하게 있다 가셔라 이런 반응을 내놨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굉장히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의원님 보셨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천과 아산 주민분들께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의료 시설의 거리라든지 또는 이제 공항과 거리 등등을 고려해서 네. 정부가 결정한 사항인데 다행스럽게 또 주민분들께서 그걸 양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저는 오히려 앞으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한에 있는 교민들이 와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네. 국내 어떤 상황을 대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관련해서 시민분들이나 주민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네. 정부 조치에 이렇게 따라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를 총선과 연계하거나 또는 일부 지역적인 그런 감정,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 지금 전 국민적으로, 전 정부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갈등을 부각시키고 지금 결론도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그런 결과를 했는데 이를 우려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더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제해주고 잘 대응하는데 이렇게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오전에 한국당의 심재철 원내대표가 정부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천안은 민주당 지역구고 아산 진천은 한국당 지역구라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공세에 대해서 이게 정쟁 요소로 삼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자유한국당에 대한 일종의 정부의 불이익이냐 그거는 보는 견해에 따라서 엇갈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속내를 어떻게 좀 짚어봐야 될까요? 저는 또 한국당이 이 공세를 계속 이어갈지도 좀 궁금하고요 한데요. 일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아산 진천으로 선정한 게 얼마나 객관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냐라는 게 문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충분하게 소명되어야 그래야 주민분들께서도 납득하시고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거리라든지 또 그 격리를 해야 될 상황 또 의료 시설과 거리 관계 등이 봤을 때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과정에서 천안이 검토 중인 이야기가 나와서 일부 혼선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를 기화로 해서 그걸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정말 저들이 지양해야 될 일이고 얼마 전에 정부 점검회의에서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잘 대처하는 것 못지않게 가짜 뉴스나 과장, 과잉된 그런 사실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근절시키기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주장은 정말 타당하지도 않고 해서는 안 될 주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 의원께서 워낙 뭐 민주당 내 전략통 기획통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서서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중국인들을 입국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일반 시민들 주변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이게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와서 폭발적인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교적으로 정부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입국 제한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WHO에서 비상사태로 이렇게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정보라든지 또 격리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권고를 했지만 네. 교역과 이동의 제한은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동의 제한을 만약에 한다면 또 다른 우려스러운 상황이 나올 수 있고 많은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어서 네. 그래서 WHO에서도 비상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동 제한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네. 저희들이 쉽게 또는 신중한 고려 없이 입국 제한을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더 사려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해서 지금 단계에서 바로 조치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화제를 이제 좀 돌려볼게요. 저희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뉴스 특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철 의원께서 나오셨으니까 이런 현안들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어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이었고요. 본인이 공개적인 출석을 스스로 공개를 했고 작심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이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기 드셨습니까? 일단 이제 어제 이야기한 것 중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검찰권 행사가 좀 더 신중하고 절제력이 있으면 좋겠다. 나아가서는 권한 남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저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검찰의 수사 현재 진행 방향이요. 특히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의혹에 개입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에서는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한 건데 검찰 수사 진행 방향에 일종의 좀 잘못된 부분도 있다.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제 10수명 이상을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기소가 잘 되었는지 또는 이 수사가 적법하고 아주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그 과정에서 절차적인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까요? 예를 들면 기소 여부가 굉장히 현안했을 때 제도적으로 수사 이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거든요. 대검의 네.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 각 지검 단위에서는 시민위원회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또 합리적인 기소나 수사를 하기 위해서 부장회의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런 장치들이 쭉 있으면 적어도 이 중앙지검에서 하는 수사의 총괄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은 중앙지검장이거든요. 네.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대를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장치들을 활용을 해서 약간 2, 3일, 3, 4일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수사심의위원회를 하든지 아니면 시민위원회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부장회의를 하든 등등의 절차를 거쳐서 절차적 정당성을 거치는 게 좋은데 네. 그냥 인사 시한에 쫓겼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다른 검사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데 네. 이런 판단과 결정은 저는 독선과 독단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밝혀지더라도 적부성 또 정당성이 적어도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사회가 지난해요. 지난해 특히 하반기에 이른바 조국 사태 홍역을 아주 진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이후에 과연 누가 법무부 장관 이 시기에 맡게 될 것인가 참 말이 많았는데 가장 처음에 등장했던 분이 전해철 의원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실제로 그런 얘기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본인 뭐 그때 소회도 좀 듣고 싶은데요. 일단 이제 당에서 네. 또 많은 분들이 추천했던 게 사실이고요. 네. 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후보자로 검토된 것도 사실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현 시기에서 법무부 장관이 누가 적정하냐라는 인사권자나 또 그 일을 추천하고 논의하는 참모분들의 생각이 최종적으로는 현재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추미애 의원님께서 더 적정한 인사다.
만약에 해서 그때 법무장관으로 최종 추천이 돼서 지금 다른 자리에 계신다 하도 더 이렇게 역량을 발휘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는요. 저는 현재 추미애 장관님께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 생각을 해서 네.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이 된 이후에 이제 검찰 인사를 하면서 이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 그리고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면서 또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그렇게 지난 정부에서 이전에 쉽게 보기 어려웠던 갈등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권 조정도 있었고요. 인사 부분에 대한 것들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런 갈등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청와대가 이런 갈등의 진원지라든지 또 청와대가 어떤 나서서 아주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서 이렇게 갈등을 야기한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대통령 또는 법무부 장관은 인사권은 당연히 네.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권한 행사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해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할 때 당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사를 하는 거는 좋지만 과도한 압수수색 등 좀 수사가 과도한 거 아니냐. 또 빈번한 피해 사실 공표로 인해서 수사의 본류와 상관없이 수사를 선행하거나 또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걸 풀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십수년 이상 이야기를 해왔던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의 권한이 기소 독점주의 또는 기소 편의주의에서 견제되지 않고 어느 정도 균형 감각이 없이 검찰권 행사가 돼서 그동안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네. 풀 수 있는 것은 이런 제도적 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난해 말 올해 초에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이 통과됐습니다. 네. 통과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는 적어도 검찰권 행사가 적정한 인사권 행사와 함께 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는 아니겠지만 네.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작은 돌파고 작은 실마리라도 풀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실마리를 푼 김에 참 지금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가 워낙 싸늘하고 냉정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더 큰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